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루카 전문가님의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QR코드를 이용해서 노란톡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열어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눌러주시면 되겠는데요. 메뉴 오른쪽 상단을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가 나옵니다. 스캔을 해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9073911 입력하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2부 첫 번째 코너인 종목 클래스 코너를 진행하기 전에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리두리님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봄날님께서는 12월까지는 종목 좀 줄이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위쪽을 살펴보니까 다이소라고 하시네요. 많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네요. 네,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고 계십니다. 톡방에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톡이 주고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이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부 때 종목 상담 하시는 거 아시죠?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루카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2부 첫 번째 코너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네, 종목 클래스 코너가 아닌 강의를 듣는 코너인데요. 오늘 물타기와 불타기를 알려주시겠다고 1부 때 귀띔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네, 어떻게 알려주실 겁니까? 물타기와 불타기.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물타기가 뭔지, 불타기가 뭔지 주린이님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교육 주제는 이제 물타기 그리고 불타기인데 뭐 주린이 분들도 저는 물타기, 불타기 단어가 친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불타기보다 물타기가 친숙하시죠. 그렇죠. 사실 불타기는 사실 좀 고수의 영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타기인 단어가 친숙 많이 하실 건데 오늘은 자세하게 이제 물타기와 불타기를 언제 해야 되고 이게 무엇인지 한번 제가 브리핑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물타기랑 불타기는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구간에서 하느냐 플러스 구간에서 하느냐 그 차이인데 마이너스 구간에서 하는 거를 물타기라고 하고요. 플러스 구간에서 하는 거를 불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평균 단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불리는 용어가 다른데 물타기라는 거는 이제 내가 매수 시점이 내 평단가가 지금 주가가 더 내려갔을 때 내 평단가보다 주가가 더 내려갔을 때 하는 걸 물타기라고 하고요. 불타기 같은 경우에 주가가 내 평단가보다 높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산 지점보다 더 높이 있을 때 하는 거를 불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앞으로 더 갈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불타기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불타기라는 거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주식의 보유 수량을 늘리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물타기 같은 경우에 먼저 물타기를 하다 보면은 대주주가 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예, 물타기 하다 보면 대주주 된다 이런 뉴스도 이렇게 짤도 있는데 네, 그런 짤은 최대한 저도 안 쓰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다 쓰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은 안 내려갈 거야. 네, 그럼 더 이상 그렇죠. 내려가지. 애정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 종목과 사랑하게 사랑할 되고.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안 살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네, 그 사랑에 네. 빠진 나머지 대주주가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을 다시 말을 하면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보이는 게 없죠.
네. 그렇죠. 네, 보이는 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죠. 맞습니다. 논점을 흐립니다. 맞습니다. 네. 논점을 흐리게 되고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고 네. 그리고 뭐 재지도 않고 묻지도 않죠. 따지지도 않고요. 네, 강력한 믿음이 생기죠. 네, 그렇죠. 그거를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공부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네, 공부를 안 했다. 공부를 네. 안 하고 그 종목과 사랑에 빠져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종목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대주주가 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100만 원을 넣고 5%가 빠져요. 그러면은 또 100만 원을 넣고 평단가 낮추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혼자서 이제 심리적으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상승이 맞습니다. 나오지 않을까. 네. 혹은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종교화가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물린 이외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자, 그래서 그 물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이 만약에 나왔어요. 물타기를 상승이 나왔는데 정말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주린이라고 할게요. 주린이 분들은 주식을 팔까요? 앵커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물타기를 했어요. 네.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걸 파시나요? 저는 아시다시피 네. 빨리 팔아버리는 네. 성리 급한 성격이라 그렇죠. 느긋하게 또 수익을 즐겨야 되는데 네. 즐기질 못해요. 빨간불이 되는 적이 많이 없어서 네. 빨리 팔아버립니다. 저는. 만약에 판다면 몇 프로의 수익 실현을 하시고 파시나요? 몇 프로의 수익 실현이요? 그때마다 기분마다 기분에 따라서 다르고 네, 보통 거의 수익 실현을 잘 네. 못하죠. 잘 못하시고 네. 그러시구나. 네. 네, 보통은 다 이렇죠. 네, 수익 실현을 조금만 하시거나 아니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이게 네, 다시 내려와서 또 잠깐 물립니다. 즐길 새도 없이 그렇죠. 다시 또 빠지면서 네. 이게 참 신기한 게 물을 탄 종목들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물을 타면은 즐길 새를 크게 안 주더라고요. 잠깐 맛만 봐라 이러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맛만 봐라고 다시 내려갑니다. 네. 그럼 떨어지면 어이쿠 하면서 팔아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막 또 네. 합리화를 하게 되고 네. 그런 사이클이 이제 개인 개미 분들에게 계신데 자,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이거 첫 번째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앵커님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차트고요. 자, 두 번째 차트는 자, 이겁니다. 자, 둘 중에 지금 첫 번째 원이 진입가고요. 네. 두 번째가 물타기를 한 곳입니다. 자, 앵커님이 보시기에는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걸 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말이죠? 네. 진입가가 물타기를 지금... 했을 때, 네. 물타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저기 위에서 고점에서 진입을 해서 네. 여기 아래서 아래를 잘 샀네요. 물타기를 했죠. 매수를 잘했네요. 네, 그렇죠. 물타기를 했고 네. 하나는 자, 여기서 했는데 네. 여기서 물타기를 했어요. 뭐 물론 단기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네. 좀 짧은 구간에서 물타기를 했다는 의미죠. 네. 이해를 하셨나요? 네. 둘 중에 어떤 거가 더 물타기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나요? 네, 이렇게 낙차가 제가 봤을 때 두 번째가 훨씬 잘 두 번째가 그 이유는 뭘까요? 올라갔으니까요. 그 후에가. 올라갔으니까요. 네. 사실 제가 이거 자료를 좀 잘못 만들었어요. 저희 그래요? 연구님 잘못 만들었는데 여기를 가려줘야 네. 됩니다. 여기를 가려줘야 되는데 가리지 않아가지고 네네네. 이게 왜냐면은 뒤로 갔을 때는 이 주가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네. 보통 분들은 여기 뒷부분을 가렸을 때 전문가님이 항상 그쵸. 말씀하는 그 반등세가 나올 때 물타기를 그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그 말도 맞고 보통 네. 주린이 분들은 많이 떨어지면은 잘 샀다고 그냥 생각을 해요. 많이 떨어졌을 때 물타기를 했으면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30%가 떨어졌을 때 네.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5%가 떨어졌을 때 기준을 정해 그쵸. 놓으시는군요. 기준을 정해 놓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이 아미코젠 이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네. 자, 아미코젠입니다. 모르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아미코젠을 보고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를 네. 보시면 자, 여기서 분명히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탔는데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네요. 더 떨어지죠. 네. 이런 경우와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차트는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은 바로 덱스터입니다. 네. 오, 네. 방금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잘 진입했던 흘렀던. 구간이 여기였고 네. 물타기가 한 구간이 여기였습니다. 네, 거의 이거는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 수준이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짧은 구간에서 짧은 손실권에서 물타기를 했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 올라갔고요. 잘한 케이스네요. 그렇죠. 네. 반대로 이제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물을 탔지만
굉장히 나 물을 잘 탔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더 떨어지는 근데 모습입니다. 저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죠. 아 여기쯤에서는 네, 오르겠지라고. 횡보하다가 오르겠지 했는데 장대 그렇죠. 음봉이 나왔을 때 굉장히 네, 당황스러웠던 그때 굉장히 허탈감이 네. 말을 이루할 수가 있으실 없는데 겁니다. 네, 제가 하고 네.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보통 분들은 첫 번째 차트를 보시고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큰 낙폭 과대에서 물타기를 네. 했기 때문에 네. 아 내가 더 평단가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물타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덱스터라는 종목이 짧게 물타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물타기를 하는 구간, 물을 어디서 타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 기업의 성장성입니다. 아. 네, 덱스터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의 디즈니 월드, 네, 유일한 성장주죠. 디즈니 월드로 네. 성장주로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만큼 성장을 했고 그 내재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이 덱스터가 어떤 기업 활동을 하는지 네. 그리고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를 이미 보신 분들은 덱스터에 투자를 하셨겠지만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고 네.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네.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의 성장성을 봐야 된다. 네, 덱스터와 아미코젠을 보셨을 때 앵커님께서는 어떤 게 더 성장성이 좋아 보이나요? 아미코젠보다는 네. 덱스터가 성장성이 좋은데 비싸서 못 들어갈 것 같은 그렇죠. 네. 차트긴 하죠. 네, 누구나가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지금 덱스터를 보셨을 때만 해도 덱스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게 여기가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차트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또 이게 이렇게 차트가 형성이 되어 그렇네요. 저 있을 때는 때 저점이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과연 살 수가 있었을까? 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봐야 되고 네. 이 기업의 성장성을 봐야 된다. 네, 매수 단가를 보시지 마시고 네. 7,000원이라고 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기업의 시가총액 그리고 성장성을 보셔라. 재무제표를 잘 확인했어야 된다. 네, 그렇죠. 제가 네. 저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매출액, 영업이익은 무조건 우상향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인지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포트도 봐야 되고요. 네.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일어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하는데 그거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힘들죠. 네.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좋습니다. 매일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하고 확신을 한 주식에 투자를 해도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네. 지인들의 그냥 추천만 듣고 이거 네. 좋다, 이거 좋을 것 같아라고 들어간다면 네.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유. 몇 번은 운으로 네.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저는 더 큰 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수익을 보는 게 독이다.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그렇게 진입을 했을 때 잃어봐야 돼요, 사람이. 이래서 내가 그냥 공부를 해야 잃었구나, 되는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몇 번 수익을 보다 보면은 그 비중을 또 싫게 되고 네. 그게 독이 또 더 크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노란톡방에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산업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테마 섹터들의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미증시, 한국 증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시다 보면은 확률을 높이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란톡방 참여를 해주시면 매일 루카님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해지는 지름길 네. 노란톡방 참여를 해주시죠.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해 주신 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네, 몇 마디만 하고 네, 좋습니다. 끝내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타기를 한 후에 네.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네, 떨어지는 경우도 방금과 있고. 같은 아미코젠의 주가가 네, 그렇죠. 장대 음봉이 네, 나왔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를 했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떨어지는 주식이 있습니다. 공부를 엄청 했고 네. 그리고 여기가 저가야
했지만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쵸, 경우도 비주류 많고요. 섹터로 분류돼서 빠지는 네.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존버만이 답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존버만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신이 공부를 했고 그 기준을 정해놨다고 한다면 네. 그 기준에 맞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네. 시장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 정말 쉬운 말인데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내가 여기가 네.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분할 매수를 해서 떨어졌을 때 그 물타기 할 수 있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을 남겨둬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올라갔어요. 네. 분할 매수를 했는데 올라갔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마다 심리가 다를 것 같은데 이제는 네. 다 올랐나라는 생각도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비중 더 넣을 걸. 내가 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왜 비중을 내가 이거밖에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럴 것 많더라고요. 같네요. 네. 그러니까 10% 넣으려다가 아니야 여기는 위험한 자리니까 5%만 넣을게. 5% 넣었는데 올라갔어. 10% 넣을 걸 바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거. 그냥 5% 분할 매수를 하셔서 네. 그 수익이 난다면 이거는 감사하게 그냥 챙기시고 다른 종목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시고 그렇죠. 다른 종목 다른 섹터를 찾으시는 게 좋다.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10%를 넣었는데 빠졌어요. 그럼 또 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 전제 조건은 무조건 공부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공부는 저와 함께 하게 되실 거고요. 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네. 그 매매법까지 같이 하신다 보면은 그 계좌가 풍족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 교육 마치겠습니다. 네. 물타기와 불타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9073-911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 종목 클래스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이죠.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나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PI 첨단 소재입니다. 오늘 이 PI 첨단 소재가 마진 개선 기대감에 이 증권가 전망 속에서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PI 첨단 소재 오늘의 종가 상황 8.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54,6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57,300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 시초가 50,300원에서 7,0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PI 첨단 소재였습니다. 8.5% 상승을 했고요. 마진 개선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기기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PI 소재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PI 소재에 마진을 개선할 수 있는 공정을 만들어서 그 마진율을 높였다. 즉 그 말은 하나를 만드는데 30%만 남겼다고 하면은 지금은 40-50% 남길 수 있는 그런 네. 공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IT 기기 전반적으로 PI 소재는 반드시 필요한 점이다. 필요한 부분이다. 그게 앞으로도 IT 기기는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네, 메타버스도 이제 실현이 되면 VR 기기, XR 기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그 누워 있을 때 이제 광링크 이제 뇌에 연결해서 메타버스 세계로 막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산업이 발전할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게 바로 PI 첨단 소재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 지금 2020년 1월 달에 생겼던 매물대에서 지금 반등 딱 정확히 찍고 반등을 했는데 네. 여기서 잡으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네, 같은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 지점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급등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매물대가 비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슈팅을 해준다고 한다면 6만 원 그리고 6만 5천 원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사태의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I 첨단 소재는 제가 방금 교육해드렸던 것처럼 분할 매수로서 지금 시점에 잡아보신다면 괜찮다. 근데 지금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기에는 단기적 고점이니 차라리 매수 시점을 잡아드린다고 한다면 5만 원 라인에서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신규 진입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통신 장비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핵심 인프라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흐름입니다. 5G 관련주. KMW가 거셌습니다. 4.7%, 이노와이어리스가 5.4%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다산네트워크스 3% 상승을 했고 오이솔루션과 엔디포스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스코비가 오늘 5.8% 상승을 했었네요. KT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요. 와이어블 종목인데요. 14%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325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세종텔레콤도 3%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신 서비스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적은 정말 최근 들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이죠. 네. 근데 메타버스 관련으로 또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산업은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메타버스를 설명하면서 결국에 그 밸류체인을 설명할 때 메타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5G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G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5G 관련주들이 왜 올랐냐? 간단합니다. 메타버스 NFT가 피로감에 쌓여서 조정이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주목해봐야 될 사이클은 5G다. 그렇지만 메타버스에서 벗어나진 않네요. 그렇죠. 네. 네,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내년에 이루어질 미국의 인프라. 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네. 모르시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터넷이 빠르잖아요. 초고속 인터넷입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전 세계 90%는 지금 우리 나라의 인터넷 속도를 지금 쓰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도요? 네, 그렇죠. 미국도 우리나라만큼의 초고속 인터넷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5G에 대한 인프라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그래서 인프라 법안이 지금 일단 통과가 되었고 지금 사회복지 법안의 인프라만 남아 있는데 어쨌든 그 1,400조의 예산 중에 5G에 대한 예산이 크게 잡혀 있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5G 메타버스까지 엮여 있으니 이 부분이 지금 상승 전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사이클만 잘 탄다고 한다면 좀 조정이 크게 온 만큼 다시 한번 상승세에 대한 수익 실현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란 톡방에서도 지금 밀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지금 이틀 만에 2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최근 통신 장비 관련주로 해서 20%나 네, 급등을 맞습니다. 한 종목이군요. 네, 힌트를 한번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힌트를 누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가 드리는 네, 것 저 같아서 원합니다. 원합니다. 갑자기 제가 민망한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굉장히 빠르게 갑자기 가져가셨네요. 민망합니다. 네,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전 시청자분들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서 네. 제가 이제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미국 주식을 또 찾아보느라 네. 잠깐 혹시 네. 로블록스라든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다 좀 찾아봤는데 네, 앵커님께서 이제 방송 중에 네. 제가 왜 이제 인프라 다른 법안 가결이 네, 되면 어떻게 네, 될까 다른 궁금해서요. 나라를 갔다 오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네.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의 특징은 지금 최근에 5G 폰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쓰고 있는 폰이 그렇죠. 네. 거의 대부분이 지금 네. 5G 폰이. 근데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혹시 써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없죠. 대부분이 네, 그렇게 생각할 없죠. 거예요. 네. 최근에 뭐 KT도 소송 당하고 난리도 네. 아니었는데, 근데 그 5G라는 게 아직 그 광역권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네, 그 광역권을 네, 바로 알겠네요. 정말요? 네, 저기 위에 있는 거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뭘까요? 네, 저도 깜짝 여기까지. 놀랐습니다. 힌트를 아예 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었지 않았는데 저는 바로 아. 알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주셔야죠. 저만 네, 알 수 그렇죠. 없으니까요. 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소형 중계기입니다.
잠깐만요. 좀 멀어지네요. 네, 그럴 줄 알았죠. 괜히 아는 네, 척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고 제가 힌트를 하나 네.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힌트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제가 이제 너무 가벼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5G는 네. 아직 광역권이 짧기 때문에 네. 그 사이사이에 소형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그 소형 중계기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거의 국내 유일하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네. 이 정도면 똑똑하신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노란톡방에서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 노란톡방이 조용하네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네. 전문가님의 힌트가 제 생각에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주식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시는 거죠? 네.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이 왜 어떻게 해서 잘생겨졌는지를 알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노란톡방에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소형 중계기기 이야기하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5G 관련주들 지금 뒤에 이렇게 스탁을 띄워주셨는데 이 중에 있을까요? 힌트 좀 주시죠. 이 중에서요? 네. 하필 여기 화면에 떠 있네요. 네, 20%의 확률로 지금 이 5종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 시청자분들 하나네요. 20%의 확률로 찍으실 건지. 네, 최근에 20% 급상승을 했다고 하죠. 그렇죠. 네. 총합 이제 20% 급상승을 했는데. 네. 자, 시청자분들 여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20%의 확률로 이 5개 중에 찍으실 건지, 아니면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그렇죠. 100%의 확률을 가져가실 건지,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선택인 걸로. 사실 종목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니까요. 종목을 알아도 이 진입 가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가에 매수하는 녹화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진입 가격 알고 싶고 저가에 매수를 하고 싶다면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통신 장비주 이야기를 했는데요. 메타버스 핵심 인프라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 또 전문가님께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LG이노텍이 상승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가 줄 상향을 했어요. 증권가에서 줄 상향에 조정을 딛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4.6%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29만 1,0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27만 8,000원이었던 시초가가 29만 6,0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LG이노텍 목표 주가가 왜 올랐을까요? 이 종목은 제가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 종목은...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지 알고 축하드리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뭐 예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LG이노텍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그렇네요. 26%, 27%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분할 매도를 한 이후에 제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까지 매도를 하시지 않으셨네요. 네, 그렇죠. 아직 애플카 기대감도 남아있고 최근 이제 3일 동안 조금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거 팔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 LG이노텍에 대한 기업 분석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세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LG이노텍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모듈에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에 예전에 위구르족인가요? 위구르 차별을 해서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틀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중국의 그 기업이 한번 탈락이 되었고요. 카메라 모듈 쪽으로 탈락이 되었고 일본의 지금 소니일 거예요. 일본의 소니 같은 경우에 전력난에 이어서 그 모듈 공급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부품 공급이 힘들어져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업이 바로 LG이노텍이다. 그래서 그렇군요.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지금 거의 유일하게 담당을 하고 있는 게 LG이노텍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호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호재로는 뭐냐면 애플 같은 경우에 그 공급사를 선정을 할 때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 2년 동안은 LG이노텍 거다. 네. 핸드폰 모듈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LG이노텍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국뽕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진짜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한 증권가의 호평이 대단하고 그렇죠. 이 카메라 모듈을 독점으로 또 애플에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애플 주가를 또 살펴보면 LG이노텍이
보이겠네요. 그렇죠.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애플이 또 애플카 기대감에 올라갔고. 네. 자,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 부품을 핸드폰에 납품을 해요. 근데 네. 애플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죠? 애플카 이슈가 그렇죠. 있었죠. 네, 애플카, 애플카에도 자율주행.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자율주행 네. 차량의 카메라 모듈은 필수입니다. 오. 거기 기대감이 지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네. 주가가 조정이 거의 안 오다시피 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정말 들어가기 쉽지 않은 자리인 것 그쵸. 같은데요. 정말 이거는 야수의 심장이 아니면 신고 같은 신을 네, 맞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 어차피 여기서 보유자의 영역이로서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럽습니다. 네. 마음 편하게 지금 수익 한번 챙기고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여기 이후로 한번 전고점에 슈팅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 이후에 만약에 조정이 한 번 더 올시 저라면 여기서 진입가 대응을 한다. 익절 대응을 한다. 바로 28만 5천 원 구간에서 저는 익절 대응을 룰루랄라 하고 수익을 챙겨서 시청자분들과 수익 인증을 할 예정이고요. 오, 네, LG 이노텍은 어찌됐든 이런 기업은 한번 알아두면 좋은 게 제가 분석을 한번 끝냈기 때문에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조정 자리가 나올 때마다 매수 타점이 나올 때마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지금 현재 한 30% 정도 수익률을 맛보고 있는데 그 네. 수익률을 함께 맛보고 싶으신 분들 네, LG 이노텍 말고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함께 저와 30%의 수익률을 맛보고 싶으시다. 그래서 사실 뭐 30%면 상한가 한 번이면 가능한데 네. 그 상한가 한 번이 네, 쉽나요? 네.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 갤럭시와 머니터리로 상한가를 그날 아침, 그랬군요. 그 갤럭시와 머니터리의 역사적인 아침을 같이 했습니다. 오. 네, 그게 정확히 월요일 아침이었거든요. 네. 월요일 아침 그 전날 주말에 갤럭시와 머니터리 그리고 NFT 메타버스에 대한 테마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때가 딱 메타버스가 상승세가 나왔고 맞습니다. 그 다음 사이클대로 NFT 맞습니다. 그 메타버스와 네. NFT가 결합이 되는 순간이었죠. 어.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있고 네. 그 가상세계의 재산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NFT거든요. 넌 그렇군요. 펑지블 토큰. 네. 어, 발음 네.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발음 좋으시네요. 유학하신가요? 네. 아이고 영원히 영원히. 네. 영원 조금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네. 네. 왜 앵커님께서 발음을 꼬시는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너무 네. 부러워서요. 네. 발음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메타버스와 NFT가 결합을 했을 때 그쵸. 그 그날 시점을 아침, 네. 그날 아침 갤럭시와 머니터리 네. 이렇게 30%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진입가 대비 120%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지금 좀 빠져서 98%. 오, 네, 좀 아직도 빠졌는데. 수익 실현을 안 하시고 계속 갖고 계신 거 공식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했고요. 네, 죄송하지만 저 했지만?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혼자 또 이렇게 네. 제가 또 방송에서 이렇게 어,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수익률도 같이 볼 수 있다. 네. 네, 저는 이제 운영을 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네. 더 많은 종목들을 다양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갤럭시와 머니터리 하나만 들고 갈 수 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맞습니다. 또 신규 종목 드려야 되잖아요. 네. 오늘 뭐 새로 들어오시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신규 종목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저 혼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떨어져도 98%의 공부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주가가 어떻게 조금 움직이는지. 더 물릴 때 또 괜찮은 자리에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주시려고. 네. 점점 앵커님도 저도 네. 그렇고 뻔뻔해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산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메타버스 나왔죠. 그리고 NFT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P2E 나왔고요. 지금 네. 이제 5G 나왔거든요. 그래서 5G의 산업 기대감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LG 이노텍에서 산업 사이클까지 지금 넘어왔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주가의 상승세를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반등 자리에서 한 번 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 저와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한 종목 분석 들었고요. 다음 종목 인바이오젠입니다. 비덴트 지분 취득 소식에 강세를 보였어요. 일부 때도 잠깐 살펴보기도 했었는데요. 비덴트 지분 취득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13% 상승을 하면서 인바이오젠 4,515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잘 가긴 했었습니다. 네, 잘 갔죠.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인바이오젠 같은 종목은 잘 안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바이오젠이 원래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아니요. 원래 신발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네. 정말요? 네, 인바이오진이 신발 만드는 기업인데 네. 이제 이제 아주 포장이 좋아요. 사업 다각화 및 경영권 강화라는 이제 명분 하에 이제 뭐 바이오 쪽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비트코인 쪽 가상화폐 쪽도 하는데 네. 사실 이거를 제가 종목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라면 이런 종목을 잘 건들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너튜브에도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기업이지도 않나, 실적이나 이런 게. 그렇죠. 네, 실적이 지금 반영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네. 네,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어발 사업을 하는 이제 기업을 저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 절대 네. 인바이오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루카 전문가님에게는 공부할 거리가 생각보다 네. 쉽지 않은 그렇죠. 쉽지 않죠.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러신 게 아닐까요? 이 인바이오젠 같은 기업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시려고 하면은 정확하게 사업 보고서를 봐야 돼요. 그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셔서 사업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네. 지금 최근 주가가 비덴트 지분 취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비덴트 지분 취득, 특히 가상화폐 사업 쪽에 몇 프로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보기가 힘들기도 하고 단지 이제 비덴트 최근에 핫한 가상화폐 투자했으니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인바이오젠 같은 경우에 비덴트 지분을 취득한 게 굉장히 강세로 보이고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300억 원의 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 가상화폐 플랫폼 이 비덴트라는 가상화폐 플랫폼의 300억의 지분 취득은 결코 작은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저라면 이런 종목을 보기 전에 내재 가치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성장주들을 먼저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런 성장주를 공부할 수 있는 루카가 여기 있으니까요. 네, 이 방송이 끝나고도 노란 톡방에 저는 있습니다. 교육도 해드리고 아침 시황 브리핑도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 성장주들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인바이오젠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솔리드입니다. SK와 도이치텔레콤의 합작사의 이 기기 제조를 또 공급 맡기로 해서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또 핫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또 5G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대표 서비스다라는 이야기, 대표 이 5G 인빌딩 장비 업체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계기가 여기 나오네요. 네.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실내 5G 중계기를 지금 독일에 출시를 도이치텔레콤이 하는데 네. 그 SK와 도이치텔레콤이 합작을 할 때 그 기기 제조 그리고 공급까지 맡아서 한다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료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차트상 자리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전고점 돌파 매매를 시도를 한다고 했을 때 네. 내일 만약에 5G 섹터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5G 섹터에 수급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뭐냐? 네. 혹시 동시효과 때 시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네. 네, 보시죠. 네. 예상 체결량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상 등락률이 나오는데 네. 예상 등락률이 그 섹터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네. 오늘도 5G가 갈 수도 있겠구나. 음. 그런 시장의 신호를 포착을 했을 때 이 솔리드라는 종목이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5G에 대한 섹터에 대한 분석도 제가 아침부터 좀 눈여겨서 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러네요. 오늘 보니까 특징주들이 이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그리고 5G 관련해서 이제 스물스물 5G 관련으로 조금 넘어가는 시초의 맞습니다.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상승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상승 워낙에 랠리가 짧아서 테마가. 그렇죠. 네, 네. 상승 랠리가 좀 강하게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5G는 좀 단기적으로 보고 네. 다시 돌아올 메타버스 랠리가? 네, 랠리. 네, 상승 그 랠리가? 랠리를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고요. 톡방 참여 방법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남겨주시는데요. 정말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드래곤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타버스라고 얘기하시네요. 메타버스가 자꾸 잘 가니까 또 타버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는 이 메타버스의 상승이 또다시 올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중공업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5,750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5,560원입니다. 오늘 1.7% 하락을 한 가운데 삼성중공업 오늘 장중에 5,66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5,750원이네요. 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아까 HMM 설명드렸을 때처럼 지금 선박 사이클이 아직은 좀 미비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그 사이클을 좀 기다려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5,750원의 비중 15%라고 하면은 진입 단가나 비중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나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좀 걸리는 부분은 8월 10일에 무상 감자를 해서 기업 자체의 지금 재무라든지 실적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좀 걱정이 되는데 어찌됐든 선박 쪽 사이클은 결국 계약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그 전반적인 계약 랠리가 일어났을 때 2조, 3조 원 계약 랠리가 일어났을 때 선박 사이클이 돌아올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좀 그래도 선박 사이클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조금 화물 쪽, 선박 화물 운송 쪽이 굉장히 지금 좀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택배 배송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해외 간 거래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 화물 쪽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선박 그리고 선박 제조 쪽에도 훈풍이 다시 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기준은 잡고 가야겠죠. 네, 기준을 잡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5,550원 5,500원 라인이 조금 좀 무너지려고 하는데 여기가 무너졌을 경우에 지금 여기 아래까지 열려 있습니다. 5,000원 라인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5,000원 라인까지 가져가 보실 수 있다고 한다면 가져가시는 거를 뭐 추천은 드리겠지만 그래도 비중은 덜어 가시면서 가져가고 다른 트렌드 이 주류 섹터로 넘어가서 좀 수익을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 섹터도 제가 노란 톡방에서 계속해서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요. 이 삼성중공업이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이 비중을 그 트렌드 섹터로 옮겨서 좀 수익을 가져가 보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종목 상담 자세하게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서울옥션입니다. 매수가는 37,000원, 비중은 5% 담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32,950원입니다. 4% 오늘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이 NFT 관련 종목으로 제일 처음에 떴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옥션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옥션 아주 좋게 보고 있죠. 네, 한마디로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진입가가 37,000원. 이세요. 역시나 좋은 기업을 떠나서 지금 진입가가 문제입니다. 네. 네. 어디서 진입했느냐가 문제인데 다행히 비중은 5%이기 때문에 네. 지금 물타는 그 구간을 추가 매수 구간을 잡아봐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최고의 조정 자리는 당연히 여기겠죠. 많이 떨어졌을 때 여기서 기업의 내재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사는 게 가장 좋겠고요. 네. 만약에 그거를 견디시지 못하겠다 하면은 여기 지금 박스권 매물대가 잠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 아래 보시면 거래량이 터진 부분입니다. 여기 거래량이 터졌다는 부분은 여기에 세력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많은 물량들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무너지면 좀 크게 무너지겠죠. 하지만 NFT, 메타버스 테마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기 기준만 잡고 가져가신다면 서울옥션 나쁘지 않다. 서울옥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미술품이라든지 아니면 네. 최근에는 이제 NFT죠. NFT 수수료 먹는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네. 경매를 해서 그 수수료를 먹는 회사인데 그 NFT 작품 수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그 무야호 아시나요? 네, 네. 무한도전에 네, 나왔던, 무야호 짤 네, 맞습니다. NFT가 제 키- 기억으로 네, 900만 원 팔렸다고. 네. 그 짤 하나에 900만 원입니다. MBC가 그렇군요. 네. 가져가고 또 플랫폼이 수수료를 가져가고 그랬는데 그거 NFT 만드는데 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하이브가 BTS NFT를 만든다고 해요. 오. 그 BTS가 밥 먹고 있는 사진 NFT 뭐 그런 것들 무수하게 만들어낼 수 무수히 많은 있거든요. NFT가 엄청나게 쏟아지겠네요. 만들어낼 수 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NFT라는 게 자신만의 그 소유욕을 채워주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뭐 추후에는 메타버스의 그런 가상 자산을 보호하는 기술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소유욕을 채워주는 그런 예를 들면은 이제 YG에서도 NFT를 한다고 했는데 GD가 와인 한잔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짤로 만들어서 NFT를 이야, 만든다. 네. 그거 중국인들 난리 날 겁니다. 중국 부호들이 경매 나면요. 네. 적어도 전 몇 세계가 천은- 난리 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전 세계죠.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 분들이 그렇군요. 엄청난 이제 현금 다발을 들고 와서 이 실적을 채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네. 점에서 기업들이 지금 NFT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네. 간단하진 않죠, 사실. 그 기술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 기술자들에게 NFT를 그 작품에 붙여서 많은 실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자들 연봉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스카웃 연봉이. 네, 그만큼 지금 게임 업체들이든 엔터 업체들이든 NFT 기술자들 모시기에 지금 급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스토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이런 서울옥션 같은 데 투자를 하실 때도 조금 심리적으로라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옥션도 어떻게 보면 노란톡방에서 제가 4개월 전에 메타버스 시작 전에 제가 이 NFT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어요. 4개월 전이요? 네, 4개월 전이 아닙니다. 6개월 전이죠. 이 방이 처음 방송 나왔을 때, 처음 방송 나왔을 때 정말요? 제가 그때 교육을 해드렸고요. 네. 네, 그때 이제 다들 반응이 이거였어요. 노란톡방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무슨 자, 소리야? 이 작품이 무슨 뭐 몇천만 원에 팔렸다고? 그러니까 그때 네. 예시를 들어서 제가 네. 했는데 이게 말이 돼? 뭐 말이 가상의 안 집이 돼. 뭐 네. 몇천만 원이라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그러실 그 것 세계가 같아요. 와버렸어요. 몇 그러니까요. 개월 만에. 네. 네, 그런 것처럼 미리 이런 것도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그 시대가 왔을 때 과정이 있죠. 당황하고 적응하고 사고. 근데 그 당황하는 기간을 빼면은 네. 빠른 선취매를 할 수 있잖아요. 저점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미리 받으시라. 그리고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종목 바이브 컴퍼니. 네. 네. 그때 앵커님은 아마 못 들으셨을 텐데 네. 엄청난 제가 선전을 했습니다. 바이브 아, 컴퍼니 거의 직원처럼 그랬습니까? 선전했습니다. 아, 네, 진짜요? IR 전화까지 하면서 선전을 했고 네.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카카오 지분 9% 그리고 오. 카카오에서 맞습니다. 네. 분사되어서 나온 회사인데 네. 카카오가 지분을 9% 가지고 있고 심지어 메타버스를 실현시키는 기술 트윈시티라는 도시를 똑같이 가상세계에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신도시를 만들기 전에 이거 시나리오를 돌리기 위해서 그 트윈시티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 이게 너무 잘 들어맞는 거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롯데에서 메타버스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브 컴퍼니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거의 4배 가까이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났다고 봐요. 우와, 제가 정말요? 기다리고 있는 시나리오 하나 더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분 9%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카카오와 협업 기대해 봅니다.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 대형 NFT 기업이 그렇죠. 될 수 있는 네. 부분이니까요. 네. 기대할 만한 좋은 호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네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노란 톡방에 이제 들어오시면 24시간 제가 있으니까 네. 들어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다음 주에 네. 만나뵙도록 할게요.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 등 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임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3부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